자, 이번 시간은 빛의 이중성입니다. 보통 이제 이중성이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성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빛의 이중성이 특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이제 좀 특별하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뤘냐면 파동으로서 다뤘습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간섭 무늬가 있었겠죠. 그리고 회절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빛은 무조건 파동이다. 그러니까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나 이 이중슬릿 실험이나 회절무늬 실험을 보면 얘는 무조건 파동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파동인 건 분명한 게 여러 가지 이제 확인도 많이 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 와이파이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파나 이런 간말의 그러니까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영역을 구분하는데 이쪽은 파장이 크고 위에는 밑에는 파장이 작고 대신에 진동수가 큰 상황입니다. 주파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파수가 크면 에너지도 커서 보통 투과성이 높아. 그래서 이런 감마레이나 엑스레이는 피부를 뚫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와이파이로 예시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5기가짜리랑 2기가짜리 차이가 있는 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9강에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더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기파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우리 인간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전자기파는 말에서 나왔듯이 파동이다. 빛도 파동이다인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금속에 빛을 쐈을 때 금속에 봤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금속에 빛을 쐈을 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핵 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핵으로부터 독립되게 튀어나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원자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가 아주 큰 에너지를 얻으면 얘를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핵으로부터 아예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원자는 뭘로 바뀔 거냐면 이온이라고 바뀔 거고 우리는 그때 이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화학 시간에도 말하는 것처럼 금속에는 수많은 핵이 있을 거니까 이 핵과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건데 빛이 에너지를 쏴줘서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얻으면 근데 그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얻으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실 이게 파동이면 왜 안 돼?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파동으로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 이제 좀 파장이 긴 계열, 다시 말하면 좀 빨간색 계열. 금속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빨간색 쪽.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파장이 큰 쪽을 빛을 비추면 이제 전자가 잘 안 튀어나와요. 근데 아무리 밝게 비춰도 2개를 비추든 3개를 비추든 4개를 비추든 5개를 비추든 아무리 많이 비춰도 한 번 안 나오는 빛은 계속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보라색 계열 혹은 보라색보다 더 큰 계열, 보라색은 이렇게 할까요? 보라색 계열, 여기 애들은 빛을 쏴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아주 약하게 쏴도 나와요. 그리고 빛을 많이 쐈더니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온 전자 속도도 좀 제각각이고요. 문제는 빛을 많이 쏘면 그만큼 빛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더 튀어나온 전자의 속도도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개수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빛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빛, 그러니까 파장이 큰 빛은 동일한 진동수를 더 밝게 비추더라도, 다시 말하면 진폭을 더 큰 빛을 비추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파동이라면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크니까 엄청 밝으면 결국엔 나와야 되거든요. 점점 강하게 비추면 결국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밝다는 건 진폭이 크다는 거고 에너지가 크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튀어나오지 않는 파장에서는, 그 진동수에서는 아무리 밝아도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결과는 밑에 보라색 계열의 빛을 비췄을 때 이때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강한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건 밝기가 더 밝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밝은 빛을 줬다는 건 더 진폭이 큰 빛을 줬다는 거고, 진폭이 더 크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 에너지가 더 크면 그때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진 않습니다.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해보면 똑같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만 많아지는 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거죠. 그러던 중 이제 스위스 특허청에 있는 젊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이 만약에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빛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광자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흑체 복사 실험인데요. 이런 흑체 복사 실험은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부터 있어왔고, 아인슈타인이 그 논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에너지 준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물리학 원 때 했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n이 1인 상태,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바닥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한대 상태까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 가면서 이 간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이 간격이 거의 n제곱분의 1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이게 유한한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시입니다. 여기가 이 에너지 1과 n이 1인 상태와 n이 2인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5, 그리고 2에서 3까지가 3, 그리고 3부터 무한대까지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5의 에너지를 주면 밑에 있는 전자가 여기 딱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딱 5만큼 받았으니까. 하지만 7을 받으면 여기 있던 애가 7까지니까 여기까지 아주 아쉽게 올라가다 실패하죠. 8까지 받아야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7을 받았으니까 초록색으로 할까요? 여기까지 받았다가 그래도 아쉬우니까 여기까지만 내려오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못 가고요. 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빛은 그냥 투과합니다. 이 원자가 이 초록색 빛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런 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12를 주면 12. 근데 지금 이 에너지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단계까지가 해봤자 에너지가 10밖에 안 되는데 12를 줬어요. 그 경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 뭐가 없네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핵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 경우는 탈출이 가능합니다.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다시 말하면 10까지 쓰고 남은 요만큼을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대로 금속에도 적용하면, 금속은 이제 에너지띠, 원자들이 많이 뭉쳐있는 에너지띠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빗금친 것까지가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만약에 보라색 계열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으면 맨 위에 있는 애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운동 에너지로 나올 거고, 좀 밑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작은 에너지를 갖고 나올 거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튀어나온 속도가 제각각인 이유도 이 빛이 광자라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이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왜냐하면 빛이 광자로 봤을 때 빛의 에너지를 HF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 진동수만 에너지에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만 설명이 되니까, 특정한 색은 흡수, 특정한 색은 흡수하지 않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빛은 광자로 생각했을 때 지금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전 효과가 빛이 입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이 광자라고 생각을 하고 파동이 아니라 광자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보면, 진동수가 작으면 광자 에너지는 HF인데 F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튀어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밝게 비춘다는 건 빛 입자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데, 어차피 에너지가 작은 입자를 아무리 늘리니까, 다시 말하면 플러스 핵이 있고 여기가 전자가 하나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무한대까지 가야
이제 방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에너지를 내가 여러 개 준다고 해도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많은 개수의 빛을 주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밝아도 튀어나올 수 없다. 하지만 한번 튀어나오는 빛이면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줬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줬나 봐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둡게 주더라도, 그냥 빛을 밝지 않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광자를 아주 가끔씩 주더라도 그때마다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광자가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근데 빛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빛을 밝게 비춰주면, 개수를 늘리면 그때는 튀어나온 개수도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빛이 파동이 아니라 빛이 입자일 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입자구나 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자가 나오는 거를 만약에 역전압을 걸어서, 여기서 지금 역전압을 걸어서 만약에 이쪽이 마치 플러스가 되게끔, 그래서 전자가 앞으로 나가는 걸 뒤로 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플러스를 점점 강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빠른 애들도 못 통과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못 통과하는 순간까지, 간신히 못 통과하는 이 아이까지 여기로 오는, 그때 최소 전압을 찾습니다. 근데 이 전압을 찾는 이유는 최대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 끝까지 오는 애를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빠른 아이를. 가장 빠른 아이는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금속의 에너지띠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전자가 흡수해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초록색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요만큼의 에너지 크기가 얼마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금속마다 그건 다 다를 거니까. 이유는 금속마다 에너지띠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에너지띠는 이렇게 에너지띠가 있어서, 만약에 금속의 전자가 이만큼 차 있으면 금속마다, 원소의 종류마다 전자의 개수도 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보라색 계열에 해당하는 금속은 요만큼만 에너지 있으면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금속이 튀어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다를 텐데, 그 에너지를 찾고 싶으니까 지금 최고로 빠른 아이, 이 아이를 찾아야 이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줬는데 그 중에 운동 에너지를 빼면 우리가 남은 에너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정지전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지전압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정지전압이 같다는 건 결국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건 광자의 진동수, 만약에 여기서 두 개의 빛을 비췄는데 둘 다 여기서 정지전압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저때 여기서 말하는 이 금속 밖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되돌아왔다라는 건 결국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얘네 둘은 그때 쏴준 빛 진동수가 같다, 같은 에너지의 빛을 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시면 전류의 크기가 같아요. 전류의 크기가 같다는 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고,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건 금속에 쏜 광자의 개수가 같다. 다시 말하면 빛의 밝기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같다는 건 빛의 밝기가 같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이 정도 전압을 줬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V라고 하고요. 얘를 마이너스 2V라고 하면, 지금 파란색 이쪽 해당하는 빛은 마이너스 1V만 줘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얘의 속도가 지금 여기 있는 얘의 속도보다 더 느리다는 거겠죠. 얘는 마이너스 2V까지 줘야 겨우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다. 크다.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여기 마이너스 1V에 해당한다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1V만 줘도, 그래서 전압을 내가 얼마나 주냐인데, 플러스를 많이 줘서 겨우 멈췄냐, 플러스가 조금만 있어도 멈췄냐, 그 차이니까 마이너스 1V일 때 멈췄다는 건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적다는 건 광자가 그러니까 광자가 에너지를 조금 준 거고 에너지를 조금 줬다는 건 빛의 진동수가 작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이쪽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은 이쪽이 진동수가 작은 빛이고요. 진동수가 작은 빛. 반대로 이쪽 전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이 이쪽이 빛의 진동수가 큰 부분, 큰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전압이 크다는 거는 진동수가 큰 빛일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류값이 똑같다라는 건 빛의 세기, 밝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운동 에너지, 정지전압은 긍정전의 최대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밝기가 아닌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진동수만의 함수로 나타냅니다.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 상수.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시뮬레이션 보여줬던 거 있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을 때 얘들이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러 전압을 뒤로 걸어주면 뒤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어느 순간 얘가 더 이상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제일 빠른 애까지도 통과하지 못할 때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지전압이라는 건 금속에서 나온 모든 전자가 반대쪽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속도가 클수록 당연히 전압도 많이 걸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 전자가 반대쪽에 도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전지전압이 크다는 건 결국 전자의 속도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자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전 효과는 대표적인 빛이 입자다임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거 꼭 다시 한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